반갑습니다. 온라인 수업 6번째 영상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그의 뜻과 정의에 대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이번 시간엔 교과서 25쪽에 있는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 로그의 성질은 우리가 배운 로그를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내용이므로 꼭 잘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25쪽의 내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수학에서 어떠한 개념의 성질이라는 것은 그 개념의 정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알려면 다시 한 번 더 로그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로그의 정의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로그란 진수를 계산의 대상을 진수에서 지수로 바꾸어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호인데요. 그 로그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면, 자, 0보다 크고 1이 아닌 실수 a와 0보다 큰 실수 라지 n에 대하여 a의 x제곱은 라지 n이 된다라는 이 식에 만족하는 실수 x가 반드시 하나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 그때 이 실수 x를 표현하기 위해서 로그 a의 n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라는 것을 로그의 정의라고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이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로그의 성질을 우리가 만들어내려면 여기 적혀있는 이 거듭제곱꼴과 로그꼴을 자유자재로 변환하면서 쓸 수 있어야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로그의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그의 성질 중 한 가지를 개념 열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구체적인 값을 가지고 한번 로그의 성질을 한번 발견해 볼게요. 자, 다음은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5를 간단하게 나타내는 과정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로그 2의 3이라는 이 대상과 우리 로그 2의 5라는 이 값을 더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값들을 선생님이 각각 스몰 n이라고 하면 우리 이 로그의 기호의 뜻이 뭐였나요? 2를 몇 제곱해야 3이 되는지 그 지수를 이 로그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였죠. 그러므로 이 식을 거듭제곱꼴로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거듭제곱꼴로 표현해보면 3은 2의 m제곱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로그 2의 5라는 기호는 2를 몇 제곱해야 5가 되는지를 의미하는 수이므로 이 식을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거듭제곱꼴로 나타내보면 5는 2의 n제곱이다 라고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식을 양변을 같은 변끼리 곱해주게 되면 좌변은 3 곱하기 5, 우변은 2의 m제곱 곱하기 2의 n제곱이 되겠고, 이를 지수법칙으로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15는 2의 m 플러스 n제곱과 같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m, 즉 로그 2의 3과 n, 로그 2의 5의 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 거므로 이 m 플러스 n이 주 대상이 되게 다시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게 되면 m 플러스 n은 로그 2의 15와 같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다시 m과 n을 원래의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5는 로그 2의 15와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뭐가 있나요? 잘 보시면 같은 밑을 가진 로그, 지금은 2라는 밑을 동시에 가진 로그죠. 같은 밑을 가진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으로 합쳐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로그의 성질들을 발견해 볼 텐데요. 그러면 첫 번째 성질부터 한번 아래쪽 내용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의 정의와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로그의 성질을 알아보자. 자, 가장 기초가 되는 로그의 성질을 찾아볼 건데요. 먼저 우리 0보다 큰 a, 즉 1이 아닌 a에 대해서 이 a의 값이 몇이든 상관없이 a의 0제곱은 1이고 a의 1제곱은 자기 자신인 1이므로 이 거듭제곱꼴을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로그 a의 1은 0이다. 로그 a의 a는 1이다 라는 것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밑의 조건, 즉 0보다는 크고 1이 아니다라는 조건만 만족하게 된다면 그 밑 a에 대해서 로그 a의 1은 항상 0, 로그 a의 a는 1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개념 열기에서 발견했던 그 로그의 성질을 일반화해서 표현해 볼 건데요.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로그의 밑의 조건입니다. 꼭 잘 기억하시고요. 특히 그 조건 중에서도 1이 아니다라는 이 조건 친구들이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예. 자, 여기서 진수로 사용할 라지 M 그리고 라지 N은 0보다 크다. 역시 진수의 조건이에요. 진수는 항상 양수여야 됩니다. 이러한 밑의 조건과 진수의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로그라는 기호를 써서 표현할 수 있고요. 예. 이를 표현해 보면 자, 로그 A의 라지 M 이 기호의 의미가 뭐죠? A를 몇 제곱해야 라지 M이 되느냐를 의미하는 기호죠. 예. 그 값을 우리 스몰 m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는 로그의 정의에 의하여 거듭 제곱꼴로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예, 라지 m은 a의 스몰 m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같은 방식으로 로그 a의 라지 n 이 기호의 뜻은 a를 몇 제곱해야 진수 라지 n이 되는가 그 값을 의미하는 기호고 그 값을 우리 스몰 n이라고 놓으면 역시 로그의 정의에 의하여 이것은 예, 라지 n은 a의 스몰 n제곱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엔 이 두 식의 양변을 곱하면 이렇게 라지 m 곱하기 라지 n은 우변끼리의 곱인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그리고 이걸 지수법칙을 적용하면 a의 m 플러스 n제곱이 되겠죠. 즉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예, 라지 m, 라지 n의 곱은 a의 스몰 m 플러스 스몰 n제곱과 같고 이를 다시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예, 지수인 스몰 n 플러스 n은 로그 a의 라지 m, 라지 n의 곱과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스몰 m을 이와 같이 스몰 n을 이와 같이 놓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예, 아까 전에 발견했던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으로 합쳐서 적을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라는 예, 로그의 성질을 발견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아까 정리했던 이 두 식을 곱하지 않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라지 m에서 라지 n을 나누면 즉 라지 m 나누기 라지 n을 하게 되면 이것은 라지 n분의 라지 m이 됐고 예, 여기 있는 과정을 살펴보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a의 스몰 m 마이너스 스몰 n제곱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다시 변환해서 표현해 보면 예, 로그 a의 라지 n분의 라지 m은 스몰 m 마이너스 스몰 n이라고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변환할 수 있고 자, 스몰 m과 스몰 n을 원래 께서로 돌리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 밑이 같은 로그의 뺄셈은 진수끼리의 나눗셈으로 합쳐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성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실까요? 예. 그러면 로그의 마지막 성질은 문제 3번을 풀면서 같이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3번. 다음은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닐 때. 자, 이것은 로그의 뭐의 조건이었죠? 그렇죠. 로그의 밑의 조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라지 m은 0보다 큰, 즉 진수의 조건이죠. 이것이고 k는 상수 실수일 때 로그 a의 진수 m의 k 거듭 제곱은 이
진수의 거듭적인 k를 로그의 앞에 상수로 곱해서 k 로그 a의 라지 m이다. 이것이 성립함을 보이는 과정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라는 것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그를 아까 성질을 증명할 때 썼던 패턴이 뭐였냐면, 이 로그를 어떤 숫자라고 놓고 이 로그를 정의를 이용해서 거듭제곱꼴로 표현하는 게 패턴이었죠. 그럼 역시 이것을 거듭제곱꼴로 표현하게 되면 라지 m은 a의 스몰 m 제곱이고, 자, 이 상태에서 양변을 똑같이 k 거듭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식이 성립하겠고, 이 식을 다시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면 mk와 로그 a의 라지 m의 k제곱이 같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성질은 무엇이냐? 로그 a의 라지 m의, 즉 진수의 거듭제곱은 거듭제곱을 로그의 앞에 상수배시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설명이 조금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실제로 적용되는 예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 로그 3의 4의 세제곱, 이와 같은 표현된 로그가 있다면 우리 이 진수의 거듭제곱 있는 3제곱을 앞으로 상수처럼 내려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3 곱하기 로그의 3의 4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로그 5의 6, 이러한 식이 있다면 내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만약 어떠한 로그의 값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다면 이 상수를 진수의 거듭제곱으로 올려서 로그 5의 6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 즉, 이 양쪽으로 자유롭게 변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로그 성질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꼭 한번 잘 숙지하시고요. 숙지되셨다면 교과서 26쪽으로 넘어가서 그 내용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증명한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로그의 성질에서 네 가지가 정리되어 있죠. 자, 0보다 크고 1이 아닌 숫자 a, 이것은 뭐의 조건입니까? 미체 조건이다. 양수이면서 1이 아니어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라지 m과 라지 n은 모두 양수이다. 이거는 뭐의 조건이죠? 진수의 조건일 때, 자, 그 a의 값에 관계없이 로그 a의 1은 우리 항상 몇이다? 0. 로그 a의 a는 항상 몇이다? 1. 이라는 거를 우리가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바로 찾을 수 있고요. 그 정의를 살짝 이용해서 계산을 했을 때 얻어낸 법칙은 동그라미 2번.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은 밑이 같은 로그의 진수의 곱으로 합쳐 표현할 수 있다. 반대로 이렇게 변환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필요하다면 진수를 곱해져 있는 숫자를 이렇게 쪼개서 두 로그의 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성질은 밑이 같은 두 로그의 뺄셈은 진수끼리의 나눗셈으로 합쳐 표현할 수 있다는 건데요. 반대로 이렇게 변환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진수의 나눗셈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의 로그를 두 로그의 뺄셈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걸 이용할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 로그의 성질은 이렇게 진수의 거듭제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듭제곱을 로그의 앞에 상수로 이렇게 곱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마지막 성질이 되겠어요. 그럼 이 로그의 성질을 실제 숫자들을 이용해서 연습을 해보는 스스로 확인하기를 같이 볼 건데요. 자, 로그 10의 1은 밑의 조건을 만족했을 때 진수가 1이라면 그것에 상관없이 항상 몇이었죠? 0이었죠. 그 다음 로그 5의 5, 밑과 진수가 똑같다면 그 로그의 값은 항상 몇이다? 1이다. 두 번째, 로그 2의 10은
자, 10은 2 곱하기 5이기 때문에 우리 로그의 성질 중 두 번째 것을 이용해서 밑이 같은 두 로그의 덧셈으로 분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로그 2의 2는 우리 앞에서 살펴본 로그의 성질 1에 의해서 그 값이 1과 같으므로 로그 2의 10은 1 더하기 로그 2의 5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다음 페이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적용되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괄호 3번은 로그 3의 3분의 2와 같이 진수의 나눗셈은 밑이 같은 두 로그의 뺄셈으로도 분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우리 로그 3의 3은 몇일까요? 밑과 진수가 같으므로 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로그 7의 49인데요. 우리 49는 7의 제곱이죠. 그러면 우리 진수의 거듭 제곱을 로그의 앞에 상수로 곱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이렇게 2를 곱해주고 로그 7의 7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로그 7의 7은 밑과 진수가 같으므로 몇이어서 1이어서 그 총 결과는 2가 된다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용한 로그의 성질 한 가지를 더 적어 드릴 텐데요. 자, 로그의 성질 5번째입니다. 무엇이냐면 4번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이번에는 로그 a의 k제곱의 m, 이렇게 이번엔 밑에 거듭제곱이 되어 있는 경우에 간단하게 또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 4번에서 봤던 내용과는 다르게 이번엔 만약 밑에 이렇게 k 거듭제곱이 있다면 이 숫자를 앞에 역수를 취해서 이렇게 상수곱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k분의 1을 로그의 성질 4번을 적용해서 써보면 어떻게도 표현 가능하다는 걸까요? 로그 a의 라지 m의 k분의 1제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는 우리 널리 쓰이고 그 다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로그의 성질이니까 이 내용까지 꼭 필기 하셔서 기억하시고 계산하는데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문제 4번과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연습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 4번을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시고요. 만약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선생님이 EBS에서 발췌한 영상을 같은 챕터에 첨부해 놓을 테니 그 내용을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4번이 해결이 됐다면 마찬가지로 문제 2번도 해결해 보실 건데요. 여기선 이제 로그의 성질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면서 로그를 계산하는 식을 간단히 하는 연습을 해보실 겁니다. 자, 예제 2번과 같은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로그 앞에 곱해져 있는 이러한 상수들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상수를 정리하는 방법은 공통의 상수로 묶던가 식을.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괄호 1번에서는 공통의 상수가 없죠. 이럴 때는 그러면 상수를 진수의 거듭제곱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괄호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에는 바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로그의 성질 네 번째, 즉 진수의 거듭제곱이 된 것을 앞에 상수로 내릴 수 있다는 성질을 이용하면 공통상수가 생겨나게 되고, 그럼 이 경우는 공통상수로 묶은 다음에 계산을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고 빠른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제 2번 풀이 내용을 꼼꼼히 보시면서 이 식이 왜 이 식이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결과를 얻어내신다면 여러분들이 로그에 대해서 좋은 이해,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꼭 풀이를 잘 읽으면서 한번 해결해 보시고요. 자, 예제 2번에 있는 풀이까지 이해가 됐다면 그것을 모방해서 문제 5번을 한번 직접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5번이 해결되셨으면 예제 3번을 보실 건데요. 예제 3번 같은 경우에도 많이 활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이 예제 3번 풀이를 잘 보시고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과정으로 할 수 있구나.
그래서 풀이가 이렇게까지 나오는구나 라는 과정을 꼭 이해하시면 문제 6번을 그 방식을 모방해서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 6번까지 꼭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로그의 정의를 토대로 로그의 5가지 성질이었죠? 예, 5가지 성질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꼭 이 성질들은 로그의 계산, 즉 로그가 포함된 식을 간단히 하는데 많이 활용되는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꼭 연습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